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EFT의 꿈을 활용하라 2편입니다. EFT의 꿈을 활용하라. EFT의 꿈을 활용하면은 참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EFT를 하다 보면은 그 무의식이 변화가 되고, 무의식이 변화가 되면은 꿈 내용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EFT 하다 보면은 꿈이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무의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EFT와 꿈을 잘 결합해서 잘 이제 하면은 상당히 이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여튼 EFT의 꿈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대충 저희 책 5분의 기적 EFT 개정판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보충해서 자주 꾸는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방법을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EFT로 수많은 분들 상담해드리고 고쳐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꿈 얘기도 엄청 많이 들었죠. 또 그리고 꿈꾼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또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꿈 얘기도 듣고 이제 해몽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꿈 해몽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꾸는 꿈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오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 생각나는 대로 쭉 말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수렁에 빠지는 꿈, 무슨 진흙탕, 수렁 이런 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꿈, 이런 거 많이 꾸거든요. 자,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수렁에 빠진 꿈, 이런 꿈 꿔보신 분 많을 겁니다. 그럼 이 수렁에 빠진 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미지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를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수렁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수렁은 바로 어떤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데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 어떤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있겠죠. 예를 들면 수험생이다. 수험생이라면은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데 합격이 안 되고 자꾸 떨어지는 상황. 그게 바로 이제 그 시험 자체. 아무리 해도 합격하지 못하는 시험. 그게 이제 수렁일 수 있고,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리 해도 사업이 성공이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좋아지지 않는 사업, 이게 이제 수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부관계가 나쁜 여자분일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결코 변화되지 않는 남편, 아니면 남편, 이런 남편이 수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렁에 빠져서 고생하는 꿈은 뭔가 자기가 어떤 상황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이제 상징하고 보여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런 분이 EFT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수렁에서 빠져나온다거나 아니면 수렁이 사라지거나 이런 꿈을 꾸죠. 그게 바로 이제 내 무의식이 변화된 걸 보여주는 겁니다. 드디어 내가 이제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발 잃어버리는 거.
예, 이런 꿈도 많이 꾸시는데 어디 갔는데 신발을 잃어버려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이런 꿈 많이 꾸시는데 그 신발은 뭘까요? 신발은 이제 땅 위로 걸어 다닐 때 내 발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땅은 뭡니까? 땅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발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과 접촉할 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어떤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면은 세상에 나가려면은 세상은 힘들고 거칠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보호해주는 뭔가 있어야지 세상에서 이제 다닐 수가 있는데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그 사람 상황에 따라 그 꿈꾸는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 신발이 의미한 바가 뭔지 이제 나오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해외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런데 신발을 잃어버린 꿈을 꾸었다. 그럼 그 신발이 의미한 바는 뭡니까? 돈이죠. 돈이 있어야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있어야지 뭔가 할 수 있는데 나를 지켜주고 어디 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수단이 바로 돈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꾸는 꿈. 어디 갔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는 꿈. 예. 길은 뭡니까? 길은 바로 방향, 지식 이런 걸 의미하죠. 내가 어디 원하는 곳으로 가려면은 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길을 따라가야지 그곳에 도착하는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주는 그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길은 방향, 지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는데 차를 잃어버렸다. 차를 잃어버려서 오도가도 못한다. 차는 신발하고 비슷합니다. 나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주는 수단이 차인데, 그러니까 그런 수단이 없는 거죠. 사업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차를 잃어버린 꿈을 꾸었다. 그럼 그 차는 자금을 의미하겠죠. 사업 자금. 예.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차를 잃어버린 꿈을 꾸었다. 그건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공부한 수단이 없다든지 책이 없다든지 이런 걸 상징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빨 빠지는 꿈. 자는데 이빨이 확 빠진 꿈속에서 이빨이 확 빠져버렸다. 이런 꿈도 종종 꾸는데 이빨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빨은 공격 수단이고 힘입니다. 예. 자, 이빨 빠진 호랑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사람 이빨이 빠졌다는 거는 힘이 빠지고 아무 무기도 없고 그런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빨 빠진 꿈 생각하니까 전에 저한테 오셨던 분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계속 부채가 쌓여가지고 부채가 쌓여서 결국 이제 부도가 날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마침 이빨 빠지는 꿈을 꾸고 또 어디가 어떻게 사고가 나서 이제 앞니빨 3개가 또 확 부러지는 사고를 또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빨 빠진 꿈도 꾸고 앞니빨 3개 부러지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됐는데 그럼 이분이 이빨 빠지는 건 뭐겠습니까? 그 이빨은 사업이죠. 사업이 망해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그 상황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예. 그럼 이런 이빨 빠지는 꿈 꾸는 분 EFT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빨이 다시 난다든지 아니면 이빨이 안 빠진다든지 이런 이빨 빠진 꿈을 안 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꿈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 나는 내 이빨은 튼튼하다 이거죠. 그래서 공격할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고 힘도 있다 이거죠. 예. 날아다니는 꿈 이런 아이들이 날아다니는 꿈 많이 꾸는데 날아다니는 거는 기본적으로 벗어나고 싶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걸 상징합니다. 날아다니는 꿈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받으신, 치료받으신 분 중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70대 이제 할머님이신데, 결혼해서는 시어머니가 너무 지독하게 굴어서 평생 고생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여튼 수십 년 동안 계속 날아서 도망가는 꿈을 꾸셨다 이겁니다. 뭔가가 계속 쫓아오고 자기는 이제 날아서 이제 항상 계속 도망가고 잡힐 뻔 하면서도 잡히지는 않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날아서 도망가는 꿈을 많이 꾸셨대요. 자, 그럼 이분의 날아다니는 꿈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시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럼 실제 이분 인생이 어땠냐? 엄청 무섭고 엄한 부모님이었는데 결혼하면서부터 부모님 품에서 벗어났고 결혼하면서 또 엄청 지독한 시어머니 만났는데 이 시어머니 밑에서도 3, 40년 고생하면서도 버텨내서 결국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결국 벗어났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한테서 벗어나고 나니까 이 꿈을 안 꾸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날아서 이제 도망가는 꿈은 결국 부모님과 시어머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 열망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잡히지 않았는데 결국 잡히지 않았다는 꿈 내용 그대로 이분 결국 벗어나는 데 성공을 하셨죠. 그 다음에 꿈속에서 싸우는 꿈 자주 꾸는 분들. 싸우는 건 기본적으로 분노를 의미합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화가 많은 분들이 꿈에서 자주 싸웁니다. 그다음에 꿈속에서 이제 누구를 죽이는 꿈 꾸는 거. 이 죽이는 거는 싸우는 거와 비슷한데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마음속에 분노가 큰 겁니다.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꿈에서 칼이 나오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것들은 내 마음 무의식 깊은 곳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죽여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분노를 EFT를 해서 풀면은 이런 꿈을 안 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락하는 꿈. 계속 밑으로 추락하는 꿈 꾸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추락하는 꿈은 뭐겠습니까? 추락하는 꿈은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많이 꾸는 건데, 결국 내 밑에 아무것도 없어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게 추락이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발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 아무도 나를 지켜주거나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 한없이 추락하는 꿈, 떨어지는 꿈 이런 걸 많이 꿉니다. 이제 애들이 이제 어디서 떨어지고 이러는 꿈 많이 꾸는데 애들은 기본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못 살잖아요. 부모의 보호를 못 받으면 못 사는 이 존재가 애들이다 보니까 애들은 항상 부모의 보호를 갈망하고 이제 그런 갈망이 있고 그 부모의 보호를 좀 못 받는다 느끼거나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꿈을 꾸는 거죠. 그 다음에 똥꿈. 꿈에 똥을 보면 돈을 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아는 상담한 분 중에 자면서 커다란 똥을 싸는 꿈을 꾸고 나서 엄청난 부자가 100억대 부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럼 똥꿈이 왜 돈이 되냐? 이건 사실 이제 칼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한 것과 관련되는데 특히 한국의 특수 상황인데요. 이 한국의 이 땅이라는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이 제가 알아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만큼이나 오래된 지형입니다. 제주도는 이제 화산 폭발하면서 생긴 땅이라서 좀 새로 만들어진 지형이고 한반도 자체는 아주 오래된 지형이다 이거죠.
오래된 이 지형, 땅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이 영양 성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자라기에 이제 좀 비옥하지 못하고, 예, 영양 성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농사 짓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뭐 옛날엔 거름 비료가 없었잖아요. 근데 유일한 거름이 똥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똥은 바로 농사 짓는 비료로서 아주 중요하고, 똥은 바로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똥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똥은 뭐냐면은 한반도에 살던 이 우리 조상들에게 똥은 아주 귀중한 자원이었고, 그래서 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풍요의 근원으로 이제 풍요의 상징으로 남은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여기 애청자분들 중에서 화장실에 똥 퍼가지고 밭에 뿌려서 농사 짓는 경험 해보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 없는데, 하지만 우리의 이제 집단 무의식에는 똥으로 농사 지어서 똥으로 농사가 잘 되고 농작물이 잘 자라는 그런 어떤 기억들이, 집단적인 기억이 있다 이거죠. 예, 참 신기한 건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똥이 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똥 꿈꾸면 재수가 좋다, 돈 들어온다 하는 얘기는 이거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집단 무의식하고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예, 이게 이제 꿈이 무의식 상태를 보여준다 하는 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제 경험인데, 제가 이제 핸드폰 뭐 다들 핸드폰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 샀는데, 저는 이제 스마트폰 사서 이제 항상 뭐 들고 다니까 뭐 화장실에도 들고 가고, 근데 화장실에서 이제 들고 갈 때마다 이제 많이 든 생각이, 이거 혹시 이거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보다가 이게 이 변기에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뭐 어떤 꿈을 꿨냐면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려고 바지를 내리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변기에 팍 빠져가지고 엄청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꿈을 꿨는데, 그 아침에 딱 일어났죠, 이제. 그러면서 생각한 게, 내가 그토록 자꾸 걱정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꿈으로 나타났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죠. 예. 자,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꿈은 무의식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이제 뭐 화장실 갔다가 변기에 스마트폰 빠질까봐 자꾸 걱정하니까 그런 꿈을 꿔버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자꾸 꿈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그 꿈 상태는, 꿈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또 뭐 꿈과 관련해서 꿈은 참 신기한 것도 많죠. 꿈에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인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죽음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꿈에 죽은 사람이 자꾸 보입니다. 예. 제 어머니가 이제 평생 많이 아프셨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이제 꼭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보면은 꼭 꿈에서 죽은 친구들, 뭐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 그런 게 보이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또 의지를 다지고 이러면 또 안 보인다 이거죠. 예,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때때로 꿈은 예지몽을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우리의 무의식은 서로 연결돼 있고 과거와 현재도 꿈을 통해서 이제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지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뭐 예지몽과 관련 생각나는 게 있는데,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EFT
갑자기 이제 슬픔이 막 느껴져가지고 EFT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한 두세 시간 정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슬픔이 어디서 이 슬픔이 느껴져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어렸을 때 슬펐던 기억들, 외로웠던 기억들 이런 거 쭉 하고 하면서 이제 EFT 막 지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서. 그래가지고 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어젯밤 꿈속에 네가 웃는 걸 봤다. 그래서 요새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전화했다 이런 겁니다. 이거 참 신기한 거잖아요. 보세요. 제가 지금 EFT를 하면서 이제 저희 슬픔을 다루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전날 꿈에 제가 우는 모습을 꿈에서 본 겁니다. EFT를 하니까 당연히 저는 슬픈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젯밤 꿈에 저희 어머니가 본 겁니다. 보고서는 아들이 걱정돼서 전화를 했는데 그 시간에 마침 제가 EFT를 하면서 슬픔을 느끼고 그걸 EFT를 푸는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예지몽이죠, 예지몽. 이것과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칼융의 이제 동시성의 원리 설명해서 많이 나오는 건데 어떤 지독하게 합리적인 이 여자 환자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치료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여자 환자가 뭐 꿈꾼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젯밤 꿈에 뭐 황금풍뎅이를 봤습니다. 이러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얘기 하는데 칼융이 그 얘기 듣고 있는데 옆에 창에서 뭐가 툭툭툭 부딪힌 소리가 나서 보니까 마침 황금빛 풍뎅이가 창문에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융이 그 풍뎅이를 갑자기 팍 잡아가지고 그 여자 앞에다가 탁 내놓으면서 자, 여기에 당신이 보았던 황금 풍뎅이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탁 한마디 하죠. 그 순간 이 여자분이 뭔가 합리성을 초월하는 이 초인과의 세계, 마음과 현실이 연결되는 세계에 대한 뭔가를 탁 느끼죠. 그러면서 이제 유물론적 합리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뭔가 이런 마음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 치료가 되기 시작하죠. 그 꿈하고 뭐 제 어머니 꿈하고 좀 비슷하죠. 예, 이런 식으로도 또 나타납니다. 이런 예지몽. 예,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EFT 하는데 꿈이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보충 설명 드렸고요. 꿈과 관련해서 저희 책 5분의 기자 EFT 개정판에 나오는 EFT의 꿈을 활용하라. 이 부분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제 설명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